나는 노동자의 딸입니다. 평양의학대학 학생 장범희의 수기를 보내드립니다. 덕무들이 아버지 자랑을 할 때면 나는 평범한 노동자인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별로 할 곳이 없어 서글퍼지곤 했고, 아버지 자랑을 저만큼 하는 덕무들이 부러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희망대로 평양의학대학에 입학해서도 나는 새로 사귀는 덕무들이 아버지 직업을 묻지 말았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덕무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될 줄을. 덕무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된 것은 지난 4월부터였습니다. 내가 평양시 중구역 경루동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황홀한 호화주택의 주인이 옳긴 옳은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때없이 들곤 합니다. 그때마다 새집들이 하던 날 출입문에 문패에 새겨진 장은철이라는 아버지 이름을 보며 정말 우리 집이 옳다고 감격에 겨워 울던 일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나와 어머니는 물론 평소에 말이 없고 자기 감정을 점처럼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도 몹시 울었습니다. 평양시의 어느 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아버지는 노동자 발명가로 집단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기쁜 소식도 식구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그저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그처럼 감격에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세상이 부럽도록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북받쳐 왔습니다. 나는 노동자의 딸이라고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식구들에게 평범한 근로자들을 보배처럼 떠받들어주며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는 고마운 우리 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거듭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경루동을 가리켜 애국자들의 동리라고 부릅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 동리의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처럼 깨끗한 양심과 열정을 지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학과학기술을 열심히 습득해서 꼭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참된 복원일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갈부개교입니다. 오늘은 경루동에 입주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료들을 좀 편집해 갖고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좀 한번 보여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미 말씀 많이 드렸듯이 거기에 뭐 무게도전차 운전수, 도로관리공은 쉽게 말하면 청소부입니다. 거리 청소부. 그 다음에 뭐 송전선 건설탑, 뭐 건설에 관한 것도 연구사들도 있고 대학 교수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그것을 건설할 때 이미 노력혁신자, 공로자들, 문필가, 교육자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고 그거대로 그냥 실천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북쪽 방송에서 지금도 그러지만 끊임없이 경루동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소개를 해요. 어떤 영상 속에 이렇게 나오면서, 물론 이제 경루동에 산다는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러이러한 혁신을 일으켰다, 공로를 세웠다, 이걸 쭉 소개를 하면서 그가 사는 곳은 경루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는 보통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부촌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누가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런 좋은 집에 열심히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이런 데 살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거고, 또 경루동을 소개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경무동에 살고 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거기는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일반 인민들은 통칭 애국자 동네라고 해요. 애국자들이 사는 곳이다. 즉 노력혁신을 하고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애국자 아닙니까? 그래서 애국자 동네라고 하고, 또 하나 조금 우리가 볼 때 약간 이상하다면 이상한 건 뭐냐면, 거긴 사람 인터뷰하다 보면 그래요. 아,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집에 좋은 집을 준다는 것에 감격스러워하는 장면인데, 평범한 자기 같은 인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도 뭐 노령용이고 뭐 사회주의 애국공로자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를 평범한 인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어쨌든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아, 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구나. 북에서 최고의 호화주택은 바로 저런 사람들이 사는구나라는 걸 한번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경로동의 새살림집에서 젖설날을 맞쓰는 선생님을 축하해드리자고 우리 학급 동무들이 다 같이 선생님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아침 선생님의 집을 찾아올 때면 대학을 졸업할 때 하시던 선생님의 당부가 생각나곤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당의 뜻대로만 일하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당부를 생각할 때면 내가 이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돌이켜보게 되고, 선생님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새해에도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축하 인사를 받을 때마다 교연된 궁자 바람이 더 커집니다. 제가 맡은 학생들을 훌륭히 키워서 저우 앞에 떳떳이 내세워야 되겠다는 결의를 가다듬곤 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명의 별천지 황홀한 새고리의 주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느 집이든 문을 두드려 보면 집주인 누구나 노력혁신자 공로자들, 평범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상하도 관리소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전혀 촉각 시절부터 했습니다. 정말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저희 남편과 제가 두 손을 맞잡고 일을 잘한다고 정말 한나란 새 동생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습니다. 정말 온밤 생각도 많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꿈만 꾼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우리 집 가는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어서서 쑥 집에 들어오면 정말, 야, 이거 내 집인가? 정말 이거 진짜 내 집인가? 하고 생각됩니다. 내가 저걸 위해서 무슨 일을 했길래 내가 이런 호화주택에서 사는가 하는 생각도 계속 듭니다. 평범한 도로관리공인 저를 세금인의 대원으로, 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이렇게 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과 믿음 속에 영광의 단상에 오른 근로하는 인민이 바로 우리 수령님의 저택자리에 보금자리를 편 경로동의 주인들입니다.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수령님께서 계시던 이 저택자리에 노동대비 와서 이렇게 산다고 한데긴 정말 수령님 생각이 너무나도 나서 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배려를 정말 받고 보이라고 정말 할 말이 정말 앞으로 더 일을 잘하는 생정들입니다. 그날 새벽에 3시에 이 사진 보내는데 사진이 얼마나 크고,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 이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보자. 그리고 우리 집에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이들 부자가 걷는 길, 아버지가 30년을 걸어왔고 또 아들이 그만큼 헤쳐가야 할 일터는 사람들의 눈에 띄우지 않는 어둡고 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집은 온 나라가 인민의 리상고리로 부러움 속에 바라보는 행복의 보금자리
경루동입니다. 아버지, 온 부대가 저를 축하해 줍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애국자들의 덕리에 우리 가정이 산다고, 우리 중대에 온 나라가 자랑하는 애국자의 딸이 있다고 내세워주고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학부용 총회에 제발 아버지만은 오지 말아 달라고 철없이 떼질하던 이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제일 평범하고 어디서도 빛이 안 나는 사람이라고 어머니에게 투정질도 많았던 이 딸. 아버지의 옷이 돌머진 것만큼 우리 생활이 깨끗하고 문명해진다고, 번쩍이는 옷보다 작업복을 긍지로 여긴다고 매일같이 말하는 아버지에게 그걸 누가 알아주는가고 엎드려질도 했던 못난 이 딸. 아버지의 직장을 얘들어 학교에 가고 동무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는 것조차 숨기던 제가 과연 애국자의 딸이라는 부름을 떳떳이 발을 짜겨 저는 온밤 생각했습니다. 근로의 땀방울과 애국의 양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겨주는 내 조국에서 아버지는 온 나라가 아는 애국자가 되었고, 우리와 같은 노동자 가정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이 제도를 정대로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제대되어 가면 아버지가 한 생을 바쳐 지켜가는 그 처소에 서렵니다. 오늘의 이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고 애국자들의 덕리에 떳떳한 주인이 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그 전에 명당짜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만담을 창작해서 많은 공연을 해왔는데,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런 수도에서 제일 가는 명당짜리에 이렇게 있어올 줄은 좀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경루동 집터가 어떤 곳입니까? 어버이 순우님의 저택이 자리 잡고 있던 역사의 땅입니다. 이 세상에 명당짜리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경루동만큼 이렇게 아름답고 풍치 수려하고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가 그름그름 다분히 어려있는 이런 명당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나와 같은 이런 평민들이 살고 있다는 이 오늘의 현실은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나라에서만 오직 있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경루동 800세대를 다 돌아본다면 모든 집들에서 울려나는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집이 제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원수님 이끄시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집화공으로서 응당 헤아리를 한 저에게 당에서는 궁궐 같은 경루동의 새 집도 안겨주었습니다. 궁전 같은 그런 훌륭한 집이 평범한 저 같은 직평왕한테 차려졌다가 생각하니까 믿어지지 않았고, 내가 진짜 이런 집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한 제가 이렇듯 세상에 부름없는 복받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포궁이 된 궁지를 도없는 자랑으로 느낍니다. 한생 이 직기와 함께 혁신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부모들이 한생이 깃들어 있고 내 노동생활이 첫 발자국이 새겨진 여기서 조선노동당원의 용기도 지녔고 인생의 감높은 영광도 받아 안았습니다. 내 생활의 전부와도 같은 우리 공장을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보금자리 자고 먹고 산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는 집들이 한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오직 부단자를 들고 당을 따르는 작가를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작가라고,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던 작가라고 몸소 애국자 동네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허가주택을 안겨주신 제 한 생을 다 바쳐서 보답하겠습니다. 집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문패에는 예로부터 세대주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내상사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굿을 달아 이 희한한 주택지구의 문패들은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더 올랐습니다. 경로동 10반 7층 1호 리혜경. 그는 현재 우리나라 자연치료학 부문의 권위자이며 국보적인 도서 조선자연치료자원 청남의 주지필자이기도 합니다. 50대 초엽에 벌써 하나의 학문을 꿰뚫어 그 봉우리에 올라선 여성. 그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가장 가까이 비춰드는 봉우리의 정점에 애국 여성이라는 문패를 달고 들어섰습니다. 가정에 협소한 울타리 안에서 변천하는 시대를 관망하는 관저자가 아니라 겹사이는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과거로 조국을 떠받들어가는 이런 여성들의 모습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람들이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핏줄처럼 뻗어간 성전선을 무심히 보지 마시라. 거기서 흐르는 전류는 그대로 이들 성전선 건설자들의 애국의 숨결이고 70년 동안 세운 수만 기의 철탑 그 하나하나는 조국 번영에 이바지하는 이들의 깨끗한 양심, 그 양심의 기념비입니다. 하기에 창립 70돌을 맞으며 이곳 노동계급에게 전달된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불볕 속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겨울에는 장갑마저 얼어붙는 철탑 위에서 눈빗바람 맞으며 조국과 혁명에 충성 다해온 성전선 건설자들의 고귀한 삶은 당과 인민의 부름 앞에 어떻게 한 몸을 내대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깨우쳐주는 산교화서이다. 환자들에게 강명을 찾아줄 때가 나의 세상 제일 기쁨이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봉사를 더 잘할 때 대해서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특히 설날에는 희귀한 꽃게와 꽃, 노루를 비롯해서 많은 물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우리 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린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 자신이 깨끗한 양심을 다 바치겠습니다. 중구역 경루동에는 서구공공 건물건설 사업소에서 직장장으로 일하고 있는 노력영웅 김영철 동지의 가정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대산공사에서 지붕 트라스를 설치하고 조립하는 작업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수십 톤이나 나갔는데 이 대형 트라스를 설치하다가 무너지는 날에는 사람이고 건물이고 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건설자 가정의 대를 내가 망쳐먹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또 자식 생각도 났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얼마나 노여하던지 아버지는 나에게 너희 할아버지야 나는 당에서 준 값을 놓고 제 생각부터 하지 않았다고 몸이 12조각 나도 무조건 해내가 말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우리나라 수지고무 가공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 가설물연구소 소장 선생님입니다. 지방 가사를 다 보자거나 하게 되게 되면 강의안을 작성할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밥 한 것도 잊어먹고 밤에 아이도 다 재우고 그 다음에 또 연구 사색을 또 하고 다음 날에는 또 강의 없는 사이에 현장에 또 나가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면 진짜 밥 먹을 짬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 속이 애국자들의 덩리로 불리우는 경로동에는 평범한 건설자들도 있습니다. 모란봉구역 건설요단에서 32년간이나 소대장으로 일해오고 있는 리용만 동지입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영적 성이나 투출한 공로를 세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나라 국민은 누구나 당에서 맡겨진 일터를 잘 지키고 일해나가는 것이 응당한 본분인데 당에서는 크나큰 영향을 안겨줬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바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두고 축하의 인사를 보낼 때마다 평범한 교육자인 저를 인민교원으로 또 채걸민의 대의원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주고 또 얼마 전에는 경루동이 새집까지 안겨준 어머니 당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깊이 새기곤 합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며 여성혁명가로서의 감 높은 삶을 누려가고 있는 이 행복감, 이 궁지를 안고 저의 온 몫을 다 바쳐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교단에서 생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겠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라면 백만장자나億만장자들이 살 수 있는 이 허가주택의 주인이 평범한 인민이라는 사실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무게도전 자운전수며 도로관리공, 방직공, 상하수도 관리공을 비롯한 나와 같은 노동자들이 이 아름다운 구슬다락의 주인공들입니다. 정말 우리같이 평범한 노동자 부부가 이렇게 황홀한 집에서 산다는 게 맞구만 같습니다. 집이 크고 방칸수도 많으니까 처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나가는 문을 잘 찾지 못합니다. 나는 매일 상인집의 유명 후가중에 적혀있는 내 이름을 받고 떠오르면서 평범한 인민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곤 합니다. 내가 만일 한 번만 너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노동자 부부인 우리들이 이런 집에서 살 꿈이나 뭐가 없겠습니까? 우리 식구는 5명인데 방이 5칸씩이나 됩니다. 부부방, 자식방, 정말 자식들이 한 방씩 쓰고도 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창고가 있지 정말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하게 다 꾸려져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모두가 다 교육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공을 세운 사람들과 함께 우리 평범한 이 가족에도 이런 훌륭한 집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멋진 경로동 살림집에서 사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낮이나 밤이나 내가 사는 거리를 바라보면
정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그대로 아름다운 것을 달아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저는 풍경화를 전문으로 하는 화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경로동의 화풍화는 선뜻 그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을 담기에는 저의 화판이 너무나도 작은 것 같고 저의 붓이 너무나도 무딘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정말 경로동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신문을 통해 우리 경로동의 다락식 주택가 같은 희한한 살림집들이 수많은 농촌 마을들의 본뜨닥이 일터서는 것이요. 정말 우리 지도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평범한 우리 가족이 이 집을 받아 안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 부부가 바로 이 집 주인들입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런 일이야 다른 경비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다. 자기의 헌신으로 조국의 재부를 늘려가는 경루동의 주인들 속에는 42년간을 수도 건설자로 일하고 있는 노력영웅 백호일 동지도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명절날에도 그래 쉬는 날을 언제 한번 집에 와서 한번 쉬지 못하고 계속 자식들하고 떨어져 살았는데다가 제가 또 군대 나갈 때도 그래 우리 동생이 군대 나갈 때 그때 아버지 발령을 받고 군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도 나서 그저 현장에만 나가 계셨고 그저 군대 나갈 때 그저 아버지와 전화 한 통으로만 그저 군대 나간다고 군사복무 하게 됐다고 알려드리고 그저 국회 전화 한마디 인사말만 나누고 헤어졌댔습니다. 우린 딸 자식이 3명인데 그저 늘 아버지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그 예술 영화 생의 흔적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편지를 읽는 이거 주인공의 그 장면입니다. 진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아. 저 하나를 위해서 일생을 산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오직 땅과 혁명을 위하여 한 생을 깡물이 바친 사람만이 생애의 고귀한 흔적을 후대 앞에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도 정갈한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한 그 마음 티 없이 깨끗해라.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에 내 한생 바쳐가리. 숨겨라